건강 정보 속에서 내 몸에 맞는 특별한 비법을 찾아드립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자, 오늘의 주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불로장생을 위해서 발부둥 치던 진시황이 그렇게나 찾아 헤매던 장수의 비밀이 사실 우리 일상 속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장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아유, 안 돼, 안 돼. 난 왠지 무서워. 나 돈 많은 거 알잖아. 이슬고씨 야생동물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드리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그 장수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어머. 뭐야?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장수 비법이. 아, 그러면 저기 이 할아버지께서 장수 비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그렇게 이쁘게 앉아 계셔갖고 샥 이러니까 자, 그러면 연세부터 뭐 많이 드셔봤자 많이 써야 뭐 80? 80? 내가 지금 나댕기면서 무슨 만나면 말이죠. 네. 당신 한 70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자, 난 사실은 과연 83, 84, 84. 아이고. 96. 뭐 2019년생 4월 18일생. 네. 2019년생. 어? 2019년? 예, 정신적이요. 몇 년생이요? 1919년생이라니까 1919년생. 내가 아니, 그런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건강밥상 이미 저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 뭐 별로 큰 반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식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식사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장수의 비법이? 예. 네. 좀 드셔보세요. 그럼 오빠. 좀 먹겠습니다. 예, 오빠 식사하시래요. 자, 숟갈을 들고 계십니다. 장수의 비법이 먼저 국물을 먼저 드시는 게 장수의 비법인 것 같다. 서서히 미역국 그리고 국물을 드시고. 2번 떠먹는 거? 이게 아주 소량을. 2번, 밥도 2번, 콩도 드시고. 밥을 참 맛없게 드시는 것 같으네요. 옛날에 이렇게 드시면 고급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하신 자, 거예요? 드디어 그 비법을 직접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비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의 비법이? 그쪽 생활도 있겠지만은 네. 첫째는 말이지 천천히 지금 내가 있잖아. 천천히 씹어가지고 충분히 씹어서 남기는 거. 비벼 먹고 말아 먹고 빨리 먹는 식습관이 내 몸을 망친다. 천천히 먹어. 오늘의 주제 천천히 꾹꾹 건강법. 씹는 것만으로 해도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이 된다. 치매는 안티에이징 호르몬이라고 하는 페로틴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천연 해독제와 천연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천천히 꾹꾹. 뇌 종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 있던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3개월 판정받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살고 계십니까? 14년. 시한부 선고로부터의 기적적인 생존. 그 비결은 천천히 꾹꾹. 코스가 나오신 것 같아. 빨리 먹기 힘들게 만들어서 드시고 계세요. 상상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 천천히 꾹꾹 먹을 수밖에 없는 비법의 밥상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빠, 저기서도 오빠. 아이고 안아줄까. 오빠 경로당에서 20대 뺨치는 유연한 허리, 늘씬하고 탄력적인 다리, 마성의 매력으로 시골 할머니들의 마음을 뒤흔든 96세 오빠 조동환 할아버지. 96세 나이에도 직접 트럭 운전을 할 정도로 건강한 체력을 자랑하는데 공정한테 무슨 힘들 게 있나? 65세의 일종 면허에 도전해 한 번에 합격. 시력도 좋아 능숙한 운전 솜씨 뽐내신다. 나야 뭐 이거 다 뭐 아무 관계가 없잖아. 시력도 다 알고.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무더운 날씨에도 하루 4시간씩 직접 농사일을 하는 조동환 할아버지. 무거운 물통도 척척 드시는데 정말 특급 할아버지
할아버지다. 한 20kg는 되겠지? 96세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슈퍼 체력을 자랑하는 조동환 할아버지. 굽은 산길도 거침없이 걷고 자갈 돌밭도 문제없다. 아이고 자세도 꼿꼿하셔. 야, 이게 생활 속에서 건강. 그전부터 말이지 몸 관리를 내가 잘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뭐 약 먹는 것도 없고 전부 다 별거 없어. 아픈 데 없어. 어머 알통도 있으셔. 조동환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 과연 뭘까? 일단 드시는 음식들은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할아버지 그냥 뭐 애들도 그렇고 가리는 거 별로 없으세요. 근데 유난히 짜거나 맵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돼서 어려운 건 없어요. 96세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조동환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바로 천천히 꼭꼭 먹는 식습관. 할아버님은 할아버님은 지금 얼마 드셨나 볼까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같아요. 식구들은 다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아유 다 잡. 할아버지는 보통 음식을 입안에 넣으면 30-40번 이상 씹고 나서야 삼키시는데 아유 식사하시는 것도 입도 이쁘네. 30분 걸려 식사 완료.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 처음에 같이 먹을 때는 할아버지가 너무 천천히 드셔가지고요. 그걸 맞춰서 한번 먹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제가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천천히 씹고 또 야채 같은 거 먹고 하얀 골고루 먹어요. 그럼 오래 살아도 말이지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다가 움직이다가 죽어야지 오래 살면 먹는 거야. 아까 저 물통 그 꽤 무게가 나가는 걸 텐데 그 척척 드시는 걸 보면 그 근력이 아주 좋으셔 보여요. 아직은 뭐 그냥 그대로 저. 어르신 친구들이 야 동환아 너 뭐 이렇게 밥을 천천히 오래 먹어 빨리 먹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나는 제일 꼴찌야. 가면은 꼴찌야. 빨리 먹었던 밥을 빨리 먹은 친구들은 먼저 다 저쪽으로 떠났고요. 천천히 먹은 어르신만 이렇게 남아 계세요. 아니 제일 부러운 게 이 양반 그쪽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뒤가 보여요. 머리 뒤가. 소갈머리도 꽉 머리 찼어요. 숱이 지금도 아주 네. 이상벽 씨보다 머리가 더 많아요 수치가. 한번 더 돌아서 보세요. 한번 이렇게 돌아서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간단한 식습관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믿겨지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를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철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평생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말씀입니다.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늘 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천천히 꼭꼭이. 예, 보통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귀찮고 뭐 번거로운데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이제 먼저 드실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기가 지거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네. 허겁지겁 먹었을 때 네. 그때 몸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저는 가스가 차더라고요. 저는 배가 불러서 약간 피곤해져가지고 한 잔 탁 자기라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항상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먹을 때 배가 빨리 안 부르니까 막 넣어주거든요. 빨리 배부르게 하려고. 한참 있다 이제 그게 배부를 걸 느끼면 이제 위가 땡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위장 관련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혹시 너무 빨리 먹는 탓 아닌가요? 예, 그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급하게 먹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음식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네네. 그럼 속쓰림이 오게 되고 네네. 그리고 식도 역류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그리고 빨리 먹게 되면서 이 공기도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트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급하게 먹게 되면은 이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인슐린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흡수된 혈당들이 바로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비만을
유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속쓰림 증상이나 이 식후에 오는 이제 피곤한 느낌, 식곤증도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다 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 96세 된 어르신을 이렇게 봐도 진짜 너무 이렇게 좀 건강하시고 보기 좋은데 사실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천히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디에 좋아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천천히 먹게 되면은 좋아지는 것들이 참 너무 많아서 뭐 어디서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음식물을 씹을 때 압력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천천히 꼭꼭 씹으면은 1제곱센티미터당 350kg 이상의 이제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녹즙을 짜 먹을 때도 이파리에 가해진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출되는 녹즙량도 많아지고 녹즙에서의 성분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면은 그 음식의 영양소를 일단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침이 많이 분비가 돼서 그 침에 있는 락토페린이라든지 라이소잠이라든지 아니면 페록시다제라든지 이런 면역 관련된 문제 효소들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꼭꼭 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딱 6개월 정도만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 기능계가 자기 받아서 쓰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몸에서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 단순히 소화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질병하고 싸울 수 있는 면역 기능까지도 다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서 나가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움직이는 씹는 것과 같은 운동법이라든가 침을 삼키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옛 고서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조동환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게 보통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배고파서 빨리 먹게 되잖아요. 어르신도 배가 고프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빨리 드실 때도 있죠? 없어요? 배가 막 너무 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씹을 만큼 씹어야 넘어가는 건 입에서 안 넘어가는 거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씹지 않으면 안 넘어가. 모든 게 다 습관 나름이에요, 보면. 근데 사실은 이 어른이 아까 30번 정도를 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해야 된다면서요, 사실은. 예, 사실 좋기로는 60번 이상 씹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60번을 씹으라고요? 선생님, 그래 60번 씹으면 밥 먹다 하루에 다 가요. 딱 제가 진료실에서 60번 이상 씹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말을 안 해도 눈빛부터 내가 할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벌써 이제 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음식물들이 죽이 되는 걸 느껴가면서 최대한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주는 게 좋습니다. 삼키고 일단 안에 있는 건 삼킨다. 수저를 밥상에 올려놓고 물을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 아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밥 먹으라고 지금. 한 50번 정도 씹으니까 단맛이 나요. 그 맛을 느끼게 됐어요. 네. 이제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 번 꼭꼭 씹는 게 힘들고 귀찮으면 처음서부터 죽을 써 먹는 건 어떤가요? 그렇지, 맞아. 아니, 그럼 되겠다. 선생님 그거보다 믹서기에다 다 갈아. 그런 식으로 먹으면 참 빨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빨리는 먹을 수 있는데 입안에서 소화효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음식물과 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을 주게 돼서 아마 그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먹고 나서 속이 좀 쓰리다든가 굉장히 식곤증이 빨리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죽을 30번 씹으면 되잖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조동환 어르신 형님 제가 의사인데요. 환자분들한테 조동환 어르신의 장수 건강법 한 3가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병원에서 써먹고 싶은데요. 저는 첫째로 말이죠. 첫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천천히 씹는 거고. 천천히 꼭꼭 씹는 거. 뭐 고기도 먹겠지만 채식을 주로 하고 말이죠. 채식을 주로 해라. 그리고 항상 움직이는 거. 항상 움직여라. 어디가? 천천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네. 몸 좋지요? 배 안 나왔죠? 배 안 나왔죠? 날씬하죠? 맨날 빨리 먹는 이상민 씨 배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러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먹고 있을까? 점심시간 한 식당을 찾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소 식습관을 살펴봤다. 한 10분, 15분? 길어봤자 15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한 뭐 10분, 15분 정도. 아무래도 빨리 먹으면 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빨리 먹는 편이죠. 우선 음식을 몇 번이나 씹어서 삼키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제작진 씹는 둥 마는 둥 거의 흡입하다시피 하는 직장인을 발견. 3번 오물오물 거리곤 꿀떡. 거의 마신다 마셔. 중간중간 얘기를 나누면서도 이들이 식사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1분. 몇 번 정도 씹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밥 먹을 때 한 100번 생각하고 먹거든요. 10번 안 씹으셨나요? 이번에는 출연진 대표로 조용구 씨의 식습관을 관찰해봤다. 가볍게 맛깔 한잔 해야지. 동태전 하나, 순두부찌개 하나, 김치찌개 하나 이렇게 주세요. 와. 밥이 나오자 찌개 국물에 비비기 시작하는데. 야, 진짜 맛있겠다. 가장 맛있는 건 비벼 먹는 게 최고 맛있어요. 참기름 고추장 넣어서 그냥 무조건 비벼 먹는 게 최고예요. 몇 번 씹지도 않고 다음 숟가락이 입으로 향하는데. 저희들 순댓국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짜장 덮밥 뭐 이런 덮밥 같은 거 금방 먹거든요. 평소 밥과 반찬을 따로 먹을 필요 없이 금방 비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즐겨 먹는 조용구 씨의 평균 식사 시간은 11분. 화면 보니까 와 빨리들 먹네요. 정말 빨리 먹네요. 정말 빨리 먹어요. 맞아요. 급하게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빨리 먹어야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먹어야 먹는 것 같아. 늦게 먹으면 승진도 안 돼요. 그래? 빨리 먹어야 승진돼. 한국인의 평균 씹는 횟수에 대한 통계는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겠지만 대략 10번은 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15분 동안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이제 반찬 먹고. 그렇죠. 사실 현대인들의 빨리빨리 습관은 단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영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국 사람 아침, 점심, 저녁 다 합쳐서 23분인데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아침은 6분, 점심은 8분, 저녁은 9분이래요. 우리보다 더 빨라요? 영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빨리 먹더라고요. 얼른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고 정주영 회장님. 네. 고향이 북쪽이다 보니까 냉면을 즐겨 드셨대. 그래 집에 뭐 냉면 기계를 놓고 사셨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야말로 정말 3번 불러서 그냥 뚝딱 이렇게 드시는 식습관으로 일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오래 사시지 않았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정주영 회장님이 꼭꼭 씹어 드셨다면 그보다 20년은 더 사셨을 거예요. 지금도 살고 계시지. 네. 밥을 급하게 먹으면은 위장 장애가 온다는 게 안에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쳐들어오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손님이 갑자기 밀어닥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음식을 빨리 먹는다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음식들이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은 소화가 안 얹힌 것 같고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천히 꼭꼭 씹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이 남은 음식물들이 대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장에서 유해균들이 이걸 먹이로 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 아주 불필요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뒷날 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물 내릴 때 보세요. 거기에 파란 잎사귀도 있고 미역도 보이고 그럴 때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입에서 천천히 많이 씹다 보면은 아밀라제나 기타 소화 효소 등이 나와서 음식물이 반소화된 상태로 위로 전달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하게 먹다 보면 입에서 충분히 씹어지지 않은 기계적 저작 운동 외에도 화학적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음날 뭐가 보였다고요? 그냥 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역이 보이고 배추가 보이는 거죠. 배추가 보이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빨리 드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독소로 작용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 네, 소화되지 않은 음식, 특히 단백질류 같은 경우들이 남아서 있게 되면 그걸 우리 몸에서는 독으로 작용을 해서 면역 기능계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무슨 요즘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원인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는 거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우리 한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독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런 탄 음식이나 기타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면서 그것이 용종이 생기거나 또는 그것이 대장암으로 진단된다고 되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히 천천히 꼭꼭을 안 하고 그냥 삼키면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전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게 전 빨리 먹어도요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여보세요. 그래서 맨날 배 아프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되고 불편한 게 없다 난. 자, 먼저 처음 설명드릴 거는 아직 젊으셔서 그렇고요. 자, 무슨 별로 얘기냐면 젊지도 않은데 뭘. 이런 빨리 먹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아주 젊었을 때 나오는 체질이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체질적으로는 비기능이 건강해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체질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을철 선생님이 왜 빨리 저 천천히 먹기를 시작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 선생님의 체형을 보면 한의학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소민으로 비위 기능이 그다지 튼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을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방법을 굉장히 빨리 약점을 알아채신 거죠. 그래서 건강한 방법으로 가신 거고 조영구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점점 영양 물질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요? 나중에 어떤 그 폐들이 고스란히 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천천히 걔가 습관을 공격을 찾으시는 게 저 돌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던데.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데 천천히 꼭꼭이 심지어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 정말로요? 우리가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은 암 발생 위험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이 우리 몸에서 암 세포를 키울 수도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량이 좀 훨씬 더 좀 낮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발암 물질이 주로 우리 몸에서 그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을 일으키는데요.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페록시다제라는 성분이 침에서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페록시다제가 바로 그 항암 물질인데 이 페록시다제가 치매 효소에 의해서 작동될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30번 씹었을 때 그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즉 페록시다제가 우리 침 안에 있지만 충분히 30번 이상 씹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몸에서 있지만 공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씹지 않으면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몸속에 다 천연 항암제 갖고 있었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밥을 빨리빨리 먹어서 그 항암제를 사용도 못하고 다 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 이 좋은 물질을 적정하게 음식하고 배합을 해서 우리가 보약으로 써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뱉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아니 근데 제가 들은 얘기 면역력이 향상하는데 키스를 하면요 그렇게 좋아진. 아 그건 제가 전문이에요. 진짜. 사실입니다. 진짜로요? 조영구 씨 보세요. 결혼하고 얼마나 젊어졌는지. 나 키스 많이 안 하는데. 실제로 키스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에서 침분비가 증가되고요. 또 남의 타액, 사랑하는 사람의 타액은 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침의 성분이나 이 몸에 작용하는 걸 보면은 저는 이 모유와 매우 비슷하다. 진짜로? 침에는 모유에만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락토페린이라든지 라이소자임 이런 성분들이 많고 그리고 IgI라는 면역 항체 성분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음식에 있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신기하다. 침은 뭐 소화제 그리고 면역 증강제 그리고 노화 방지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항암제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아주 종합 건강 저기 여보 우리 키스 안 하지 말랬는데 오늘 저녁부터 합시다. 이 보약이네. 뇌 종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 있던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3개월 판정받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살고 계세요? 14년. 천천히 꼭꼭 씹기로 수술 없이 암을 극복했다? 천천히 꼭꼭 씹는 그 습관으로 아가씨 때 몸매로 성공했거든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천천히 꼭꼭의 효과. 3030 식사법. 30번 이상씩 꼭꼭 씹어 먹자. 저 안 먹어요, 안 먹어. 아유. 좋은 건 알지만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천천히 꼭꼭 씹지 않고는 못 빼기는 신비의 콩가루 밥상.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는 식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천천히 꼭꼭을 생활 속에 실천을 해서 질환을 치료한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직접 만나 뵈려고 그럽니다. 천각교 선생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보인 어른이 한 분 앉아 계시죠. 저는 팔당댐가에 사는 천각규입니다. 이야, 우선 좋은 데 사시네요. 천천히 꼭꼭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전에는 어떤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나요? 아,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모습이 건강하게 보이나요? 네,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신수가 저도 뭐 아주 30년 전에는 뇌종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뇌종양.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 와서 뇌종양을 진단받으셨어요? 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같이 기압이 낮은 날 되면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거의 주머니, 가방 뭐 다 넣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뇌종양이 발생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래요? 그래서 아주 난치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의사의 권유로 제가 캐나다까지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정도면은 사실 내가 이거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을 하다 보면은 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건강을 찾는 그 비결을 찾았는지요? 아,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도 병을 달고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이제 아버님하고 겸상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어렸을 때는 천천히 씹고 꼭꼭 씹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제 장성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게 살죠. 빨리 먹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또 저녁 때 되면 뭐 회식한다 뭐 하는 데서 빨리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폭식이 아마 주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팔당댐가에서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천각규 씨. 30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천각규 씨. 하지만 뇌종양을 이겨내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와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때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뜯어서 쌈을 싸먹는다든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습관. 사과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닦아서 시체 된장에 찍어서 먹어요. 된장에 찍어서 드신다고요? 된장에 찍어서. 자, 이제 맛있게 먹을 시간인데 갑자기 카세트 플레이어를 켜는 천각규 씨. 카세트가 왜 여기 있냐면요, 내가 밥 먹을 때 시계를 보고 뭐 제가 뭐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판소리 한 마당 정도 들으면 되게 약 한 40분, 30분. 판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꼭꼭을 실천 중인 천각규 씨의 식사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밥을 먹을 때는 오로지 씹는 것에 집중하는 천각규 씨. 밥과 반찬은 절대 같이 씹지 않는 것이 천각규 씨의 천천히 꼭꼭 먹는 노하우. 반찬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한 80% 정도 씹은 상태에서 반찬을 넣고 다시 한 20%를 씹는 거죠.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빨리 먹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게 습관이,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놔야 씹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다면 청각규 씨는 한 숟가락당 몇 번이나 씹는 것일까? 열심히 씹고 또 씹고 놀라진 맛이라 무려 142회. 한 끼 식사 시간은 무려 57분.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씹어서 천천히 먹었던 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제 자신 확신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캐나다에 이제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가 사진을 다 찍어보고 나서 종양이 크기가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먹었느냐는 거예요. 의사가 묻는 게 뭘 먹었는데 한국에서 뭘 먹었느냐. 그래서 왜 이게 종양이 성장이 멈춰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잠시 후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먹는데 저는 3분의 1도 안 먹었는데 그 의사는 다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먹고 있으니까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네. 바로 요게 나를 치유하는데 1등 공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선생님이 그렇게 보더니 뭐라 그래요? 천천히 먹는 거 보더니. 그 자기도 인정을 해요. 옳다고. 그 방법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이 의사가 그걸 실천을 안 해가지고 6년 뒤인가 죽었어. 진짜요? 의사가 혼자 맞겠네. 옳다고 해놓고 실천을 않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빨리 먼저 간다. 네. 이 운전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5분 빨리 갈래다 50년 빨리 간다. 그럼요. 지금 현재 뇌종양의 상태가 어느 상태신지 좀 알고 싶어요. 지금은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궁금한 게 저렇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뇌종양에도 효과가 있나요? 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인슐린 하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인슐린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세포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세포만 증식이 되는 게 아니고 결함이 있는 세포들, 종양 세포들도 동시에 성장이 촉진되고 더 반응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몸에 이로운 그런 작용들도 있지만 일단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 뇌종양이 추가로 더 성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더 막을 수가 있고 사실 이 저작 운동이 이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실제로 이 저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데 무슨 왜 돌기근, 저작근, 땡긴근 여기 굉장히 많은 근육이 움직이는데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의 많은 부분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에서 더 많은 산소 요구량과 혈류 요구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일본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봐도 우리가 껌을 씹는 것만으로 해도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이 된다. 진짜? 활발한 혈류량을 유지함으로써 뇌의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은 뇌 혈관에 흘러가는 혈액의 양이 대략 한 5.2%에서 6.7%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좀 비교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핸드드립 커피를 이제 따라서 커피를 만들 때도 대략 6에서 12% 정도 이 고도의 정밀한 작업을 할 때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뇌혈류가 증가하는데 이 간단해 보이는 이 꼭꼭 씹기만으로도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거의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제 핸드드립을 하면은 주로 왼쪽으로만 피가 더 많이 갑니다. 어머, 그래요? 근데 꼭꼭 씹어 먹으면은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그냥 양쪽 다 이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양쪽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려면은 씹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이 부분을 좀 더 한의학적으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특별 출연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몸에는 굉장히 중요한 십이경락이라고 우리 몸의 모든 중요한 기혈들이 소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재밌는 거는 나머지 10개는 오장, 육부에 배속이 돼 있는데 2개만은 단독으로 작용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생식기부터 바로 우리 입술, 아랫입술까지 돌아가는 인맥경. 그다음에 뒤에 항문 생식기부터 해서 척추 뒤를 쫙 따라서 머리 뒤를 해서
윗입술을 지나서 속에, 잇몸 위에까지 들어가는 동맥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경락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조절, 그리고 생식기, 임신에 연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척추를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락 두 개가 어디서 만나냐면 입에서 만나요. 그래요? 네, 당연히 윗입술, 아랫입술에서. 자, 고치법이란 건 아까 이렇게 딱딱 부딪히는 운동을 하셨는데 실제 제대로 하는 거는 입을 다무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나면서 속에 침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 이빨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이때 왜 입을 벌리고 하시면 안 되냐면 침이 자연히 계속 생겨요. 근데 그 침을 삼키셔야 되는 거죠. 이거 삼켜요? 네, 이 고치법을 그대로 응용한 게 바로 씹기, 천천히 씹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혈순환과 경락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부분을 같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실제 항암의 작용에 대해서 말해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생식기랑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많이 씹으면 남자들 정력도 좋아져요? 아니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노화라는 의미에는 분명히 우리 몸의 정열, 생식 기능까지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이 어떤 화학 약품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 침의 핵심 성분이 뭡니까? 예, 일반적으로 침에는 소화 효소나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도움이 주는 이제 효소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꼭꼭 씹었을 때 나오는 침에는 안티 에이징 호르몬이라고 하는 페로틴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 침에 그 안티 에이징이 성분이 있어요? 예, 페로틴은 1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이 페로틴은 우리가 이제 씹는 자극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치아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혈관 기능도 개선시키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하게 하고 또한 파로틴은 청소년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파로틴이? 네. 그러니까 키가 크고 싶은 사람들은 꼭꼭 씹어서 파로틴이 많이 나오면 도움이 되겠죠. 파로틴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전에 우리 동네 골목에 보면 그 좀 노는 오빠들이요. 네. 이렇게 딱 폼 잡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침 뱉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오래 못 살고 동네를 비웠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 들수록 침의 양이 줄어든다면서요? 예, 실제로 20대 후반부터는 침의 양이나 아니면 침 속 이제 페로틴 그 호르몬 양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혈관 건강이라든지 뼈 건강 그리고 이제 피부나 모발까지도 조금씩 이제 노화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침의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혓바닥으로 입 안이나 아니면 잇몸이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침 분비량을 좀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고치법, 그 칠고자의 치아치자, 이빨을 치는 겁니다. 네. 그런 이런 고치법도 침 분비량을 좀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침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은 이제 침 분비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더욱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간 짭짤해도 이 침 분비량이 늘 수가 있지만 침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짜게 먹는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원칙대로 최대한 더 많이 씹고 턱이나 입 안에서 혀를 더 많이 움직여주는 이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꼭꼭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래 씹는 식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우리 배지선 어머니, 평소에 어떤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꼭꼭 씹는 그 습관으로 아가씨 때 몸매로 성공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선되기 전에는 죄송하지만 몸무게가 얼마였습니까? 75kg 정도 나가. 75kg 정도 나가서. 75kg? 진짜요? 네. 75. 지금은? 지금은 52kg 나가요. 25kg 감량했어.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20. 뭐 거의 걸그룹 수준인데요. 아니 42세이신데 그거 20kg 되는 걸 몇 개월 만에 빼셨어요? 이거는 한 3년 걸쳐서 뺐어요. 3년?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3년 만에 20kg 뺐다는 얘기예요? 네네. 혹시 안 믿으실까 봐 사진을 가져왔는데 원래 이거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아니, 저기 배 씨예요. 배 씨가 어디 봐. 친척이. 나만 볼게, 나만. 어디? 나도 나만 볼게. 와. 딴 분이에요. 자, 언니예요, 언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거의 보니까 지금의 2배 정도 되시고 상체나 이쪽 하체 비만, 다리도 어유. 2배. 아니 이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칼로리 소모하느라고 뭐 운동하고 땀 빼고 뭐 밥 굶고 막 이러는데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저분 지금 현재가 이렇습니다. 네. 현재가 이런데 꼭꼭 씹어 먹기 전에는 이따 말합니다. 반입니다, 반. 자, 저게 몇 년 전에 입은 거예요? 이게 이제 4년 전에 4년 전에 입었던 스커트가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입운동 한 것뿐인데. 야. 아니 그러면 천천히 꼭꼭 먹기만 해도 여성들이 원하는 그 다이어트가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몸이 그 음식을 먹으면은 이 음식이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음식을 먹고 대략 한 20분 정도 지나야 음식이 들어왔다.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포만감이 좀 더 일찍 오게 되고 우리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혈당이 거의 지방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포만감이 뇌에 전달될 때까지 20분 걸린다고요? 그렇죠. 먹을 땐 몰랐는데 먹고 난 다음에 배 터질 것 같아. 이게 20분이 지난 뒤에 자각 증상이 그때서 오는 거죠?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요? 네, 바로 어떤 뭐냐면 비밀이에요? 자, 그렐린 호르몬 배고파 호르몬. 그렐린. 네, 렙틴 호르몬 그만 먹어 호르몬. 나 그만 쳐먹어 그 호르몬이에요 바로. 근데 빨리 먹다 보면은 20분 뒤에 나오는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스톱 하기 전에 이미 다 먹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꼭 씹어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그렐린 호르몬이 뭐예요? 그렐린 밥 먹어 호르몬, 배고파 호르몬. 배고파 호르몬. 그다음에 렙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게 중요하네. 그만 쳐먹어. 네, 그만 쳐먹어. 네. 그만. 사실 천천히 꼭꼭 씹는 게 우리 생활에서 어렵거든요. 지선 씨, 주변에서 핀잔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은 다 먹고 나면 저는 이제 반 공기도 못 먹어요. 그러면 뭐 밥 갖고 장난하냐,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런 핀자도 듣고 먼저 뭐 더 먹을 거냐 그러면 우리 먼저 나간다 그랬고 도중에 못 먹고 나온 적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애들이 친구들이랑 다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기들도 이제 해본다고 꼭꼭 천천히 먹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게. 그 적응하는데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죠. 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요. 네.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수저로 3숟갈이면 없어졌었는데 그걸 고친다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3숟갈 먹던 밥을 요즘은 얼마큼 씹어 드세요? 30번 이상 씹어 먹고요. 40분 정도 천천히 밥을 먹어요. 식사하는 시간이 40분. 이 연구 결과는 고대 안산병원 연구팀이 2011년도에 그 논문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식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이 지방으로 훨씬 더 많이 변환이 되면서 중성지방 수치도 식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증가하고 식사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낮아지죠. 한마디로 식사 시간을 5분 미만에서 15분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중성지방이 좋아지는 정도라든지 체중이 감소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철 선생님 말씀에 또 더불어서 그 도쿄 공업대학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하야시 나오유키라고 하는 교수가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었을 때는 한 7kcal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되는데 천천히 먹었을 때는 무려 180kcal까지 우리 몸에서 그걸 소모한다는 것이죠. 즉 먹는 과정조차도 또 운동으로 생각해서 살을 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한 1년 정도 꾸준히 했을 때만 해도 먹는 습관만 교정했을 때만 해도 1.5kg 정도 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삼키고 일단 안에 있는 건 삼킨 닭절을 밥상에 올려놓고 물을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먹어요. 천천히 꼭꼭 제대로 실천하는 노하우 지금 배워봅니다. 네, 옛날부터 어른들한테 무심코 들었던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을 가져라. 그날은 무슨 요령이라든가 뭐 수칙이라고 그럴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잘 씹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사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3030 식사법. 3030이 뭐예요, 선생님? 30 식사법. 30분 동안 한 입에 30번 이상씩 꼭꼭 씹어 먹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익숙치 않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후루룩 먹게 되는데 그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이 3030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3030 건강법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소고기집을 갔어요, 여러 명이서. 한 점이나 더 멀리 먹어야 되는데. 그럼 소고기 몇 점 먹겠어요? 어느 시골 저 면장님처럼 하나 먹으면서 젓갈로 하나를 짚고 있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적색육을 하루에 50g 이상 먹으면 바람이 높아져요. 그래서 돈은 아깝게 쓰나 천천히 먹은 조영구님이 훨씬 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요? 그 친구들은 빨리 하늘나라 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일 성급하게 먹는 우리 조영구 씨의 식습관을 여기서 실증적으로 한번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개인 밥상을 줘요? 근데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는 게요. 반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먹을 때 이만큼 떠가지고. 자, 수저 너무 커. 자, 잠깐 손가락 하나 올려보세요. 손가락 하나에서 하나 반 마디만큼만 입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이 정도 양의 문제가 있네. 한 3번에 나눠 먹어야죠. 이걸요? 네. 티스푼으로 먹으면 더러. 요거야. 그 정도? 예. 입에다 넣고 이빨로 밥알을 세면서 30번 이상 씹습니다. 30번 이상. 입안에 밥알이 남아있나요? 다 죽이 됐나요? 아직 살아있어요. 입에서 죽이 될 때까지 씹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실천을 한다는 게 저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 어머! 자, 여기에서 먼저 밥을 입에 넣고 수저를 밥상에 올려놓고 씻고 난 다음에 반찬을 입에다 넣고 수저를 위에 올려놓고 다시 허리를 펴고. 안 먹어요, 안 먹어. 이게 뭐야, 이게. 밥 먹으라고 그냥. 밥이랑 반찬이랑 따로 먹는 게 좋은 이유는 그렇게 이제 침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기 때문에 입에서 침이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은 씹을 수가 없어요. 그 제대로 못 씹고 꿀떡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웬만큼 씹은 다음에 그다음에 반찬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더 씹어주고. 삼키고 일단 안에 있는 건 삼킨 다음에 넣어요. 바보니? 다 먹어서? 그건 생키고. 양쪽으로. 자, 시작. 이제 한 숟가락 해결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일단 내려놓고 씹어라. 가슴을 펴. 입에 집중을 해서 음식이 죽이 되는 걸 느껴가시면서 30번 이상 씹는 거예요. 계속 씹어. 심하고 섞여.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그럼요. 더 좋죠. 얘 생기면 안 돼. 목에 넘어가는 걸 다시 꿀떡 넘어가는 걸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럼 대상이 계속 씹어. 두 숟가락밖에 안 먹었는데 아까 좀 배가 고팠는데 지금 배가 그렇게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나 그리고 이제 안 먹을래요 이제. 힘들어서. 선생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탄수화물이잖아요, 밥은. 그럼 탄수화물과 요거 보니까 고기예요. 이 단백질과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그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주로 소화되는 그 소화기의 부위가 좀 차이가 납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입에서 소화가 되고 위에서는 거의 소화가 안 되고 바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서 소장에서 이 소화 흡수가 되고요. 단백질은 위에서 1차적으로 위산과 섞이고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 한 3시간 정도 머물게 되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2시간만 머물다가 싹 들어갑니다. 십이지장으로. 근데 두 개를 섞어버리면은 위에 머물 필요가 없는 탄수화물까지도 3시간 정도 같이 머물다 내려가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 먹어도 돼요? 물을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먹으면 왜 안 돼요? 일단 물을 드시면은 이 아까 침에 있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화가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이랑 물이 섞여버리면 위에서 이제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럼 출렁출렁거리고 이 식도 역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려? 지금 3숟가락 먹었는데 뭘 먹었다고 시간을 내지금 하나도 안 먹었는데. 잠깐만. 지금까지 4분 됐습니다. 4분. 벌써 4분이면 근데 제가요. 이거 다 먹는데 30분 걸려야 된다고 하니까. 보통 요거 이제 5분이면 다 먹는데 지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밥을 옛날에 밥이 맛있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요걸 넣고 진짜 씹으니까. 한 50번 정도 씹으니까 단맛이 나요. 그렇지. 그리고 맛있다?
그리고 구수하다. 네. 이제 저는 그냥 넣어가지고 삼키기 했는데 그 맛을 느끼게 됐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입에 소화 효소 중에 그 아밀라제와 그 지방 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꼭꼭 씹을 때 음식이랑 섞이면서 그 녹말이 당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지방 분해 요소의 일부 변화가 되고 그 소화가 되고 해서 입에서 이제 단맛과 고소한 맛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안 씹으면은 이게 소화가 되지 않고 이 유장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맛을 못 느끼고 먹게 됩니다. 지금 밥상에 우리 대한민국 식단은 항상 국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국? 근데 지금 국이 없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을 먹게 되면은 음식을 안 씹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 요소가 희석이 되고 액체가 많아져서 출렁거리게 되고 식도 역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겠어요, 이제. 국을 드실 때는 숟가락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드셔야 됩니다. 젓가락 건더기만. 네, 건더기만. 건더기만. 네. 뭐 요즘요 다이어트 한다고 이런 숟갈들을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티스푼으로 밥을 먹거든요. 이거 좋은 습관입니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너무 조금 들어가도요 입에서 씹히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본인한테 적당한 양을 찾아가셔야 되긴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그리고 요거를 한 입에 넣어보시면은 요 정도면 적당하겠다 느낌 듭니다. 그런 정도 양을 드시면 좋고 이게 밥뿐만 아니라 빵을 드실 때나 떡을 드실 때나 고구마를 드실 때나 기타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실 때도 이런 정도의 양만큼 입에 넣고 충분히 씹으시면은 이게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과일이 건강에 참 좋잖아요. 과일 먹어야죠. 과일 좋은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아마 밥 먹고 나서 여기 계신 식후에. 분들도 보통 과일은 이제 디저트라고 생각을 해서 밥 먹고 바로 깎아요. 네, 과일을 이제 먹게 되는데 과일은 80에서 90%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바로 물을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먹고 나면 이제 이게 식도 역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쉽게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좋게는 식전에 먹는 게 좋고 식후에 드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 음식물이 소화가 되고 나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지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특히 선생님 말씀처럼 식전에 미리 과일이나 채소를 미리 드시게 되면 섬유소 때문에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식사량을 적절하게 줄일 수가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뒤로 먹는 뒤저트 하지 말고 먹기 전에 앞저트를 하라. 앞저트. 네. 무병장수의 비법 3030 건강법. 첫 번째, 한 입에 넣는 음식의 양은 손가락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가 적다. 두 번째,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씹고 30분간 식사를 한다. 세 번째,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어야 오래 씹을 수 있다. 물이나 과일은 식전 30분 또는 밥 먹고 한두 시간 후에 먹는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천천히 꼭꼭으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3개월 판정받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살고 계시고 14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 코스가 나오신 것 같아요. 빨리 먹기 힘들게 만들어서 드시고 계세요. 과연 그만의 천천히 꼭꼭 노하우는? 껌을 씹는 것은 밥을 천천히 꼭꼭 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똑똑 소리 내서 먹으면 더 진하게 들어요. 음식을 오래 씹으면 사각턱이 된다. 이상벽 씨 부고 많이 잡섰잖아. 소주 안주로. 천천히 꼭꼭이 대해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진실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들을수록 참 신비하기만 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식습관, 우리 몸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열흘 동안 직접 체험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 체험단들이 실제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열흘 동안 체험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조영구 씨 막 힘들어 하던데 처음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전에는 그럼 식사를 몇 분 만에 하셨어요? 그전에는 한 5분에서 8분 정도? 거의 그냥 흡입하는 수준으로.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술도 너무 좋아해서 항상 반주로 소주 한 병씩 먹던. 곁에 계시는 정원 선생님. 예, 저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뇨 약을 복용한 지가 한 22, 23년. 그러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식전 당 관리는 잘 되는데 식후가 문제예요. 식후가 상당히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올해 그 당뇨가 이제 약을 복용한다 보면은 식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김정숙 어머니 마이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식당을 좀 변정 언니도 알다시피 좀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음식을 빨리 먹게 됐어요. 왜냐면 손님 없을 때 빨리 먹고 이래야 그래, 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폭풍 흡입이 되더라고요. 그냥 주방에서 그냥 후루룩 네, 이렇게. 후루룩 먹고 그냥 얼른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진짜 너무너무 몸이 살도 찌고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딸이 어떻게 이 프로를 접하게 돼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엄마, 이 기회에 엄마 천천히 좀 먹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 식당 일을 하다 보니 빨리 밥을 먹는 습관이 몸에 뱄다는 김정숙 참가자.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0분 아닐걸요? 10분 할 걸요? 네. 주로 국에 밥을 말아 먹는다는 김정숙 참가자. 과연 얼마나 빨리 밥을 먹을까? 국에 마른 밥을 두세 번 대강 씹고 삼키기를 반복하는데 밥을 다 먹는데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거 5분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참가자 이종준 씨는 짜고 기름진 고기를 자주 먹기 때문에 오래 씹어야 하지만 평균 씹는 횟수 11회, 총 식사 시간은 16분에 지나지 않았다. 체험단 정원순 씨 역시 평균 씹는 횟수 9회, 총 식사 시간 14분으로 빠른 식습관을 가졌다. 본격적인 체험 전에 참가자들의 건강검진이 시작됐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함께 면역세포 활성도를 알아보는 면역력 검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면역세포 검사를 하거든요. 많이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킴으로써 장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양에 따라가지고 면역이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거. 열흘 동안 지킬 천천히 꼭꼭 3030 건강법 수칙을 전달받은 참가자들. 체험 첫날. 천천히 꼭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식사 중인 이종준 참가자.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꼭꼭 씹는다고 이게 만약에 개선이 된다. 물론 열심히는 해볼 생각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반면 당뇨를 앓고 있는 정원순 참가자는 천천히 꼭꼭 먹는 식습관이 체험 3일 만에 꽤 자연스러워졌다. 이 밥만 조금 넣고서 이걸 30분 이상 씻다 보면은 밥이 거의 액체에 가까운 즙이 됩니다. 넘기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2분 이내로 식사를 마치던 김정숙 참가자는 천천히 꼭꼭 식사 원칙을 지키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는데. 양은 적어졌는데 배는 불러. 이거 빨리 먹으면 이게 뭐 식기도 전에 삼켜버리니까 배부른 거 못 느끼나 봐 얘가. 열흘간의 천천히 꼭꼭 체험 종료. 과연 이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지 그 놀라운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체험자 여러분들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종준 씨는 검사 전에 간 기능 28, 중성지방 129인데 천천히 꼭 하고 났더니 우와. 사실 이제 요 ALT 검사는 28 수준이었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16으로 감소가 됐고요. 중성지방은 확연히 떨어졌네요. 네. 129에서 83으로 약 대략 한 35% 정도, 40% 정도까지 열흘 동안에.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 피 속의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이제 지방 창고가 얼마나 차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의 지방 창고라고 하면 일단 배, 그리고 간, 그리고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지방 창고가 다 차버리면은 들어가질 못해요, 창고로. 그래서 피 속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지방으로 전환이 안 되고 하면서 지방 창고가 비어지고 그 결과 피 속을 떠돌아다니는 지방 함량이 35% 정도 감소하게 된 겁니다. 딱 열흘 만에. 야. 일단은 제가 술과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열흘 동안 배가 정말
급격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열흘 만에. 그래요? 네. 근데 이종규 씨 보니까 지금 배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아니,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 숨 좀 쉬는 거죠? 네네네. 저기 열흘 동안 꼭꼭 씹어 드셨는데 몸무게에 어떤 변화도 있었습니까? 네, 몸무게는 지금 한 3kg 정도 줄었습니다. 열흘 만에 아니, 다른 운동 뭐 한 것도 없고 음식을 특별히 더 안 먹은 것도 없는데도요? 아, 원래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몸무게 변화가 전혀 없었고요. 네. 근데 꼭꼭 씹으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가 2배 이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검사를 이런 일반적인 검사만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엔 저희 이제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면역력에 대한 검사도 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이제 NK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데 네. 우리 몸에 암 세포가 있다든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 NK 세포가 바로 가서 그냥 딱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감염이 번지는 거라든지 암이 성장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잘 활성이 돼 있으면은 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어떤 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통상 저희가 이제 300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 NK 세포 활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종균 씨 같은 경우는 216으로 조금 살짝 좀 낮은 편이셨습니다. 네. 자, 이분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후 9일 만에 온 변화입니다. 9일. 네. 예. 자, 300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네네. 9일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은 것만으로 네네. 이 면역 활성도 검사가 증가했습니다. 이야, 이 뭐 현대인의 질환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암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게 암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아니 이종준 씨 예. 검사 결과를 지금 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들어서 제가 운동이나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약을 안 먹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좀 놀랐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이번에는 가운데 계신 정원순 선생의 검사 전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님 같은 네네. 경우는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이나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특히나 더 중요한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렇죠. 네네. 통상적으로 이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수치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80이 넘지 않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도 통상 150을 기준으로 삼긴 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123. 그런데 우리 몸에서 지방과 이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될 경우에는 이 공복 상태는 100이 안 넘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거죠. 네네. 천천히 꼭꼭 이후에 달라진 수치입니다. 네. 자, 열흘간 예. 천천히 꼭꼭을 실천하고 난 후의 결과입니다. 중성지방이 123에서 107로 16 정도 감소했고요. 네. LDL 콜레스테롤도 114에서 106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을 별도로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건강 비법을 발휘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천천히 꼭꼭만으로 이거 온 국민이 실천할 일입니다. 중요한 건 열흘간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열흘 만에. 우리 이 정원수 님도 면역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자, 정원수 님 같은 경우는 정상이네요. 300이 넘어섰습니다. 딱 턱걸이 정도로 301.4 정도라서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셨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정원수 님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보여주세요. 자, 단 10일 만에. 자, 단 10일 만에. 이거 뭐야? 300에서 면역력이 이렇게 높았어요? 26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의 2배 가까이. 세상에 이런 일이.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뇌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이 주된 관심이었는데 최근에는 당뇨약이나 이런 약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좋아졌어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당뇨병 환자에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합병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서 암세포를 찾아서 없앨 수 있는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수 씨 검사 결과를 보더니 아까 깜짝 본인도 놀라시던데 진짜 놀라셨어요? 예. 정말 지금 저 결과를 보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것을 저 평생 스승으로 삼고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꼭 지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홍일점 김정숙 어머니 물론 이제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뭐 1, 2분만 해치우는 그런 습관이어서 애들도 걱정을 했다고 그러던데 자, 그러면 체험 이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왔는지 실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체중 좀 볼 수 있어요, 체중? 예, 체중 한번 보실까요? 네. 체중이 68kg에서 열흘 동안 꾹꾹 씹어 먹었어요. 네. 2.8kg 정도가 감량이 와, 되는데요. 대단하다. 저거는 다이어트 뭐 약을 먹는다든가 비지땀을 흘리면서 굶어야 돼요, 또. 운동을 그렇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다이어트 살을 빼는데 가장 기본은 무조건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먹을 거 다 먹고도 열흘 만에 이렇게 뺐습니까? 예. 옛날에 신물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몸이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 얼굴이 좀 이렇게 변화를.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수치가 나온 2.8에서 지금 더 빠져 혹시 체중을 재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더 빠졌어요. 몇 킬로? 몇 킬로? 64예요. 요즘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하죠.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일단은 몸이 가벼워졌잖아요. 몸이 가벼워졌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옛날에는 꼭 소화가 안 돼가지고 식이섬유를 꼭 제가 먹어야만이 화장실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천천히 꼭꼭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오해와 진실을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껌을 씹는 것은 밥을 천천히 꼭꼭 씹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변정 씨. 어쨌든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 2와 2 사이다 이렇게 두드려 주라 그랬거든요. 네. 그럼 침이 돈다고? 그 침을 뱉는 게 아니고 먹는 거니까 있다. 김민정 씨는요? 있다. 왜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입이 마를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침이 마른다는 거잖아요. 그럴 땐 제가 껌을 얼른 넣거든요. 그럼 침이 돌아요. 거기다가 딱 똑똑 소리 내서 먹으면 더 침이 많이 돌아요. 자, 정답은 이휘철 선생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와 100%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있긴 있죠. 예, 있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턱을 움직이기 때문에 뇌 혈류량이 좋아지고 침이 분비가 되면서 입안의 산성 환경을 이제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이 충치균이 자라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음식과 침이 섞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몸의 이제 면역 반응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는 껌만 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대충 씹고 껌만 따로 씹으면 된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평소에도 씹고 추가로 껌도 씹고. 자, 천천히 꼭꼭 씹습관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침에 있는 면역 성분 벌레 물린 몸에 발라도 효과가 있다. 자, 있다. 변주 씨. 있다. 왜요? 일단 침 바르면 가려운 게 없다.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침은 보약이다. 침은 보약이다.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있다. 오. 자, 이휘철 선생님 정답은? 효과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어르신들이 침 발라가지고 그걸 고쳤거든요. 근데 왜 보약이라고 그러셨어요? 보약은 먹었을 때 얘기죠. 바를 때 얘기는 아닙니다. 그 침을 발랐을 때 가려운 게 좀 없어지는 느낌은 이게 침이 피부에 닿았다가 증발이 되면서 시원한 느낌 때문에 이게 이제 가려움이 좀 덜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모기한테 물리면 긁게 돼서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을 바르게 되면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이 감염, 2차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기와 관련돼서 이 피부 2차 감염으로 인한 그 외래 환자들이 특히 여름에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기 물렸을 때 침 바르기보다는 그냥 깨끗한 물로 좀 씻어내고 물로만 씻어도 시원해서 가려운 증상은 좀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 오해와 진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사각턱이 된다. 이건 여성분들 특히 관심 많을 거예요. 난 이거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징어 많이 먹고 끝 많이 씹으면 여기가 탁 튀어나와. 자, 우리 이상벽 씨께서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딱딱하거나 질긴 거를 먹는 습관은 아니거든요. 에이, 이상벽 씨 북어 많이 잡섰잖아. 소주 안주로. 자, 음식을 오래 씹으면 사각턱이 된다. 선생님? 있다.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현미밥이나 채소 반찬 정도를 씹는 걸로는 이제 어떤 이제 큰 사각턱 같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린 오징어라든지 말린 문어라든지 뭐 그런 다리들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힘줘서 씹다 보면은 이제 턱이 두꺼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음식들은 양쪽으로 안 씹습니다. 보통 한쪽으로 씹기 때문에 이 턱에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씹어 드시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 사각턱을 그렇게 유발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식을 천천히 씹는다고 사각턱이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꼭꼭 씹는 식습관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날렵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산을 오르는 남자. 거침없는 체력을 자랑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을 찾는다는데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다. 혹시 야구 선수세요? 저는 뭐 야구도 잘 모르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그에게는 생존율 5%의 위암을 판정받아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던 과거가 있다. 참 아픈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었지 뭐예요. 99년도에 좀 이렇게 참 예세상 사람들 최고 무서워하는 암, 또 수술하고 또 재발돼서 간태 모든 것이 다 뭐 끝까지 왔었죠. 체중이 46kg대였으니까요. 제가 몸에 남아있는 위암 수술의 흔적. 당시 대수술을 받았지만 위암은 재발됐고 설상가상 간과 폐에 암이 전이됐다. 좀 뭐 많이 살면은 이제 3개월 정도 사니까 뭐 하여튼 방법이 없다는 둥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벼랑 끝에서 복진길 씨를 구한 것이 바로 천천히 꼭꼭이었다. 그런데 복진길 씨의 식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견과류에다가 그건 뭐예요? 단백질, 콩가루예요. 콩가루요? 예, 단백질. 근데 여기다 밥을 넣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요? 예. 밥에 콩가루를 섞으면 웬만큼 씹지 않고서는 목으로 넘기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그만의 천천히 꼭꼭 노하우.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재볼게요. 예. 평소에 드시던 대로 드세요. 예. 과연 콩가루를 이용한 복진길 씨의 천천히 꼭꼭 식사는 어떨까? 잎채소에 콩가루 현미밥을 싸서 오물오물. 한 입 먹는데 5분. 무려 174회나 씹었다. 콩가루 밥상의 효과가 정말 대단한데 반 공기도 채 안 되는 양의 밥을 먹는데 총 40분의 식사 시간이 소요됐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천천히 꼭꼭 노하우는 바로 거친 음식을 먹는 것. 보기에도 딱딱한 뿌리 채소를 조리하지 않은 채 먹는 복진길 씨. 날것으로 먹어야 천천히 꼭꼭 씹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딱딱하지 않으세요? 맛있어요. 큰 것은 다 이제 먹고 입으로 씹어서 나머지는 이제 밥하고 섞어서 콩가루하고. 콩가루 밥상과 거친 음식으로 꾸준히 천천히 꼭꼭을 실천한 결과 복진길 씨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간, 폐로 전이됐던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 시한부 선고로부터 살아남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의가 참 나는 뭐 절제해서 없지만 이게 내 몸 건강에는 전혀 의가 없어도 위에서 할 일을 입에서 하니까 내 건강을 앞으로 지켜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꼭꼭 안 씹고 오래 안 씹으면 못 넘어갈 거끌거끌한 음식들만 잡수셨어요. 저거 보니까 그 콩가루에 밥
뿌려 먹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근데 우리가 보통 30번 씹으라고 지금까지 계속 교육받는데 저번에 60번이야. 이분은 5분을 한 숟가락을 5분을 먹는다고 하니 우리 이 선생님보다 더 고수신 것 같아요. 네. 더 고수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 컵 안에 넣은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콩가루는 단백질, 견과류는 이제 지방질. 그래가지고 이제 밥 식사는 이제 하루에 한 반 공기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충분한 채소와 아침에는 이제 뿌리 채소, 점심에는 잎채소, 저녁에는 과일 위주로 해가지고 그 영양의 밸런스를 이제 맞춰서 그 위암이 간과 폐까지 전이가 돼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신 분인데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까 제가 그 평행봉 하는 그 잠깐 그리고 TV 화면에 나왔는데 제가 올해 한갑인데 한 11개씩 하는 오히려 근력이 좋아지셨네요. 그 머리도 제가 한 7, 8년 전에 신머리가 한 반 정도 됐는데 그런 뭐 좋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뭐 그렇게 먹다 보니까 거의 신머리가 없어지고. 아니 근데 그것도 밥에다 콩가루 넣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그게 이제 어릴 때에 우리가 그 임절미를 하면은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밥을 비워 먹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3개월 판정받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살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제 2000년도 3월 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14년. 그럼 그리고 병원 가셔서 한번 좀 찍어 보셨어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암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없어졌는지? 뭐 해보니까 뭐 간피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저 말을 시방 믿어도 돼요? 이미 몸으로 증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신기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진길님 식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참 빨리 먹기 힘들게 만들어서 드시고 계세요. 보통 이 콩가루 같은 거 인절미 드실 때도 한 번에 팍 털어놓으면은 기침 나와요. 그죠? 침이 거기에 싹 들러붙어가지고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입천장이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빨리 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콩가루의 그런 특징을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하신 거죠. 복진길 씨의 식단은 거의 이제 가공하지 않은 생채식에 가깝습니다. 생채식이고 익힌 거는 거의 콩가루나 밥. 콩가루도 거의 생콩가루인가요? 예, 거의 한 40도 정도. 거의 이제 현미밥 하나 정도만 40도 정도만 있긴 한데 이게 영양학적으로는 뭐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저는 그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이제 섭취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콩 단백질에 부족한 제한 아미노산이나 이 현미에 부족한 제한 아미노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보충해주는 효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로리가 좀 적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요 그 안에 영양소들이 훨씬 더 많이 추출이 됩니다.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걸 대충 씹으면은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다 나와버리죠. 근데 적은 양이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은 그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자,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항암 물질이 있어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분이 먹는 식단에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걸 대부분은 빨리 먹는 습관에서 내보내버린 거죠. 방치해버리고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많이 올려주고 외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의학적으로도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의사인가 싶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좋은 거를 꼭꼭 천천히 씹어먹으면 좋다는 거는 저같이 무식한 의사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나쁜 음식들도 천천히 꼭꼭 씹어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 선생님 오늘 전문가세요?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습니다. 일단 보통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은 가공이 되고 부드럽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씹을 필요가 없이 그냥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죠. 사실 그런 음식의 목표 자체가 최대한 많이 먹게 만들어서 더 많이 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최대한 더 천천히 조금씩 꼭꼭 씹어서 드시면 그 영향을 조금 좀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진길 씨의 천천히 꼭꼭 노하우 콩가루 밥상. 지방질을 보충하기 위한 견과류에 단백질을 담당하는 콩가루를 뿌린 후 탄수화물인 현미밥을 넣고
골고루 비벼준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에 콩가루 밥을 싸서 먹으면 천천히 꼭꼭 씹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콩가루 식사 완성! 저 고민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이 프로에서 유익한 걸 자꾸 알려주셔서 120살까지 살면 어떡하나. 자,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 해독제와 공짜 항암제가 풍부한 우리 몸의 천연 만병통치약. 천천히 꼭꼭 3030 건강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9세까지 팔팔하게 9988 내 몸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도 더 놀랍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천천히 꼭꼭 3030.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심혈관 질환, 그 골다공증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암의 발생이 약 1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넘치면 독이 되고 줄여야 사는 소금. 소금 끓으면 죽어요.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소금 중독에서 헤매는 당신. 1년에 한 250일 이상은 위장약을 달고 살아요. 몸이 이렇게 소금에 절어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3주간의 금염 체험을 통한 놀라운 효과부터. 금염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든 거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다음 주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공개됩니다.